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뉴스톱 김준일 수석 에디터,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이낙연 탈당 예고. 그렇죠. 이번 주 후반이 될 거다 이렇게 예고했어요. 네, 탈당 언제로 계획하십니까? 라고 기자가 물었을 때 이낙연 전 대표가 이번 주 후반에는 제가 인사를 드리고 용서를 구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라고 답을 했어요. 이게 이제 5.18 묘역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은 거죠? 네, 맞아요. 총선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더 늦추긴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네. 원래는 지난주에 탈당하려고 했었는데 이재명 대표 피습 때문에 미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번 주도 사실 아직 이재명 대표가 입원 중이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측근 쪽에 좀 물어봤는데 네. 피습은 지난주에 상황이 끝났잖아요 라고 답을 하더라고요. 따라서 이번 주는 좀 분위기를 바꿔서 보폭을 넓힐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역순을 해보면 시간순으로 지금쯤에 움직여야지만 이게 시간표가 맞는 거죠. 네, 뭐 공천도 하고 나중에 뭐 이런저런 연대 고민도 하고 하려면 지금 해야 될 겁니다. 예, 이낙연 전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뭐라고 했었냐면 정치가 다시 희망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최근에 했었거든요. 이걸 역으로 해석을 했어요. 이 말의 뜻은 지금의 정치가 희망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희망을 제가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어떤 신당의 정당성 같은 걸 확보하려는 차원의 얘기를 했습니다. 네. 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때 했던 말은 김대중 전 대통령 유언처럼 우리는 단합하고 통합해야 한다. 뭐 야권 대통합 이런 얘기들을 했던 거였거든요. 언뜻 들으면 사실은 창당하지 말라는 얘기로도 들을 수 있는 얘기인데 때문에 당 주류 쪽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 뜻을 왜곡했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양쪽이 듣고 싶은 대로 각자 해석을 한 셈이 됐는데 그렇죠. 이낙연 전 대표, 이준석 전 대표와의 연대에 대해서도 기자들의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기자 질문을 두 가지를 했거든요. 낙석 연대라는 거에 가능성이 있냐가 하나고 하나는 이준석 신당에서는 연대 방식에 대한 얘기도 나온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주에 우리 CBS 지지율 대책회의에서 하나의 모델을 제시했거든요. 뭐냐면 비례대표 공천은 따로 각자 하고 지역구만 이낙연 전 대표 쪽이랑 합당하는 방식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여기에 대한 이낙연 전 대표의 답이 나온 건데 첫째, 그 조어, 그러니까 낙석연대라는 조어에 대해서는 의도가 있는 것 같아서 받아들이기 싫다. 낙석연대라는 그 네이밍, 이름 붙이는 거 싫다. 그 쓰지 말라 이런 얘기죠. 어감이 안 좋긴 하네요. 낙석. 예. 그리고 연대 방식에 대해서는 그런 논의를 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어요. 근데 다만 그러니까 이 비례 따로 하는 요 연대 방식에 대해서는 제가 측근 그룹 쪽에도 물어봤는데 상당히 불쾌해하더라고요.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이준석 전 대표 다시 국민의힘으로 돌아가려는 거냐. 그렇게 정치적인 계산만 할 거면 연대를 하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약간 이제 기싸움 비슷한 거를 하면서 어떤 견제구를 던졌습니다. 김준일 에디터. 네. 예, 5.18 묘역에서 기자들 질문 많이 받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네요. 주목해 보신 부분은요. 일단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선언문까지 다 써놨다고 합니다 지금.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이 벌어지면서 여기 미뤄졌는데 제가 전해 들은 바로는 상당히 많이 과거의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성찰과 반성도 좀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은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낸 거 뭐 이런 거 본인이 당대표 때 그렇죠. 당원 투표를 86.6%를 받았지만은 어쨌든 그거가 이제 원칙을 어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본인도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성찰을 하고 그러면서 미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준비를 다 해놓은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요걸로 이제 미뤄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미뤄질 이유가 없는 거고 CBS에서 김광일 기자가 지금 진행하는 거거든요. 지지율 대책회의 유튜브. 유튜브. 여기에서 이제 이준석 대표 이제 인터뷰하고 이낙연 측 반응이 나온 건데 어쨌든 많이들 좀 보시길 바라고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근데 갑툭튀 홍보인가요? 예. 감사합니다. 아니, 저는 제3자니까. 근데 이제 이 신경전들이 이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를 단초로 보여준 거. 무슨 얘기냐면은 이준석 대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비례 가지고 지금 얘기하기 시작하면 이거 다
소위 말해서 파토 난다. 그러니까 이거 뒤에 밀어두고 해야 되는데 각자의 생각은 어쨌든 그 부분이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이미 신경전이 벌써 벌어질 정도로 이게 물리적 결합이 이념적인 뭐 이런 것도 쉽지 않지만은 실무적인 것도 상당히 산 넘어 산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쉽겠습니까? 어떻게 쉽겠습니까? 빅텐트 치고 합당하고 이런 작업들이 왜 그렇게들 다 어려우냐? 바로 이런 부분들이죠. 그렇죠. 큰 목표는 같아도 세부적으로 맞추다 보면은 분명히 엇갈리는 것들이 있을 텐데 과연 그 작업을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가 중요한 과제가 될 거예요. 빅텐트 만드는 그렇죠. 그리고 본인의 가치는 상당히 과대평가하고요. 그리고 본인 상대방의 어떤 가치는 상당히 낮춰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쉽지 않을 것 같고 어쨌든 내일 양양자 대표 이제 출판 기념회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다 모인다라고 본다라면은 여기가에서 무슨 구체적인 논의가 벌어지지는 않겠지만은 상당히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내일 양양자 의원 출판 기념회 그럼 누구 오는 거예요? 이낙연, 이준석, 양양자, 금태섭 다 모인다 그 말씀이시군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빅4가 다 온다라는 거고 눈에 띄는 거는 원칙과 상식이에요. 지금 원칙과 상식은 기본적으로 이낙연 대표 측으로 안 간다라는 겁니다. 독자적 신당 만든다라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입장은 그런 거죠. 예. 근데 제가 전에 듣기로도 조금 그랬어요. 이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내부에서 그 민주당에서 국회의원은 아닌데 청년 정치인이 한 명이 이낙연 대표 신당 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원칙과 상식에서 조금 신중하게 생각해봐라라고 하면서 말리는 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신경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낙연 중심으로 우리가 원칙과 상식이 흡수되지 않겠다.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실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이제 만만치 않은 건데 어쨌든 원칙과 상식도 이번 주 내에 빠르면은 결단을 내려서 당을 만드는 작업을 하겠다라고 하니 정말로 광야에 많은 지금 선수들이 지금 나와 있네요. 근데 뭐 빅텐트라는 게 원래 다 각자 텐트를 친 다음에 뭉치는 형식이지 처음부터 빅텐트로 뭉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원칙과 상식도 따로 일단 텐트를 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는 건데 자 김광일 기자.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일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부속실 공식화. 2부속실, 대통령실 안에 2부속실 설치를 구체화하고 있다는 거죠? 네,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했는데요. 국민 대다수가 설치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면 검토하겠다라고 했어요. 뭐 말이 검토지 여권 내부에서는 부속실 설치하는 거는 뭐 기정사실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알아보니까 뭐 부속실 설치 관련해서 이전 정부의 사례 그리고 해외 사례 이런 것들 이미 수집하고 있대요. 아마 보도자료 쓰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취재를 해봤는데요. 첫째, 특검 거부권 관련해서 여론이 너무 안 좋잖아요. 그리고 명품백 논란까지 터지면서 여사 개인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선이 너무 커졌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실에서도 좀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차원에서 부속실 설치 얘기가 나온 거라고 합니다. 일종의 민심 달래기 같은 거군요. 네, 참모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했대요. 네. 그리고 둘째, 이탈표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검 제2여구권 되면은 그 2차 표결할 때 이탈표가 생길 수 있는데 그걸 막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다만 취재를 좀 해보니까 대통령실 최고위급에서는 요거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요거가 뭐예요? 이탈표요? 네, 이탈표에 대해서. 왜냐하면 요거 여권 모 관계자가 했던 얘기인데 어차피 공천 잘린 사람들은 오히려 어떤 다른 임명직이라도 받으려면 더더욱 줄 서려고 할 거다라는 게 대통령실의 인식이다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당에서는 걱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취지의 얘기고요. 셋째는 한동훈 발맞추기.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뭔가 좀 쇄신의 물꼬를 트고 좀 달라진 모습을 보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실도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이 정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게 용산의 판단이라고 합니다. 적어도 제2부속실 정도는 만들어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공간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렇죠. 어떤 총선용 얘기예요? 이미지 메이킹 차원의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고 김건희 여사 특검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르면 오늘 헌법재판소에다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전망이라고 해요. 그 권한쟁의 심판이란 거는 대통령이 이 상황에서 거부권 행사해도 되는 것인지 아닌지 심판해달라 이거죠? 이해 충돌 아니냐라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걸 명분으로 권한쟁의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최대한 재표결을 미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게 될 거고요. 2월까지 미룰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 총선 표심에 영향을 줄 수가 있을 거고 그렇게 하려고 할 거고 동시에 공천 이후에 이탈표가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계산을 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여야의 어떤 공방은 계속되게 되겠죠.
자, 김준일 에디터. 예. 뭐 숨가쁘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네요. 네, 어떤 부분 주목하세요? 내일 본회의가 이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를 위해서 열려요. 잡혀 있습니다. 예, 원래 잡혀 있던 거고 국민의힘에서는 이날 그러면은 김건희 특검법도 빨리 제2 투표하자라는 거고 민주당에서는 우리는 생각 없다 지금. 그리고 뭐 이제 설 이후 2월 11일 이후 12일 이후로 이제 잡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을 하면은 가능할 수도 있는데 뭐 김진표 의장 성정상 이게 뭐 역대 국회의장이 다 그랬고 여야가 다 합의 안 하는데 이거를 수익 올리기는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뭐 이거는 확정적으로 2월 달 이후에 설 이후에 이제 투표가 이루어진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지금 제2부속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여론이 너무 안 좋으니까 이거 지금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서도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은 대책이 없고 선거에 너무 큰 수도권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게 너무 불보듯 뻔하니까 이 이제 제2부속실을 좀 설치를 하겠다라는 건데 사실 이제 뭐 민주당에서도 얘기를 하고 제2부속실은 제2부속실이고 수사는 수사지. 그게 왜 특검과 제2부속실이 어떻게 이렇게 등가로 교환이 될 수 있는 문제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뭐 안철수 의원도 그렇고 제2부속실 설치해야 된다. 특별감찰관 임명해야 된다. 이거는 여권 내부에서도 지금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하경 칼럼이라고 예전에 중앙일보 주필 이분이 민심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 이런 칼럼을 오늘 쓴 게 저는 눈에 띄는데요. 중앙일보 칼럼이요? 예, 이하경 주필 지금 대기자인데요. 네. 좀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제2부속실을 설치해 배우자를 관리하기로 한 것은 잘한 결정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대선 공약대로 특별감찰관 임명하고 해외 순방 중 김건희 여사 명품 쇼핑, 명품백 수수, 인사청탁,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배우자 관련 의혹을 빠짐없이 철저하게 조사해야 된다. 이게 이제 중앙일보 주필이었던 대기자가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수 쪽에서도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거 하나 가지고 되겠냐 부속실 가지고 김건희 여사 이거 리스크 너무 크니까 제대로 안 하면은 쉽게 얘기하면 정권 망한다. 이런 이제 논조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계속해서 그 리스크에 대한 보수 언론들의 어떤 경고 뭐 이런 것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위기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2부에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인터뷰도 있고 뉴스닥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거기서도 좀 짚어보기로 하고 마지막 이슈 갑니다. 북한 사흘째 포격. 북한이 금토일 사흘 연속 NLL 인근에서 포병 사격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미사일이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포사격을 했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연말에 전쟁은 시간 문제다라고 한 뒤에 계속 발언 수위를 높여왔잖아요. 네. 이제는 뭐 이제 자기들이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도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액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미를 좀 봐야 될 텐데 9.19 군사합의에서 이제 뭐 해상 완충지대를 지정했었던 게 이제 무력화됐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대응 사격하고 했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육해공 완충지대가 그때 있었거든요. 네. 그 중에서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완충지대는 작년에 이미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정찰 위성 쏘니까 우리가 일부 효력 정지하고 북한이 또 전면 효력 중지하고 하면서 이제 하늘은 이미 무력화가 됐고 네. 이번에 이제 해상이 무력화됐다고 볼 수가 있고 그럼 이제 육상 하나 남았거든요. 그러네요. 따라서 북한이 이 육상에 대해서도 육로 도발을 조만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 그쪽 군사분계선 근처에서 좀 기동훈련을 한다든지 이런 가능성이 좀 있고 이런 도발류는 올해 4월 우리 총선이 있고 오프닝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11월에 미국 대선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걸 앞두고도 다양하게 좀 계속 나올 걸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김준일 에디터. 네, 그러니까... 아니 뭐 금요일에 포사격할 때 연평도 주민들 정말 난리가 났었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예. 너무 깜짝 놀라서 오랜만에 이 포사격 아닙니까? 예, 예전에 연평도는 뭐 직접 공격도 받은 뭐 이제 좀 악몽 같은 게 있으니까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뭐 김강 기자도 얘기를 했지만은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교정국 관계라는 거를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도발을 한 거고. 자신들의 발언을 그렇죠. 우리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이게 허언이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이거는 살라미식 도발이라는 거예요. 얘기했듯이 한 번에 다 하지 않고 단계별로 하나씩 다 도발을 하겠다라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국민일보가 전 통일부 장관 4명을 인터뷰했는데 네. 눈에 띄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북한이 그러니까 남한에 대한 자신감이 결여됐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도발을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도발에 대해서 이제 강경하게 대응을 하는 거는 맞지만은 그러면 그 이후에 뭘 할 것인가? 어떤 예전에 노태우 정부가 남북 기본합의서 같은 거 체결을 했듯이 보수 정권이라도 어떤 그러면 보관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를 보수 정권, 진보 정권, 통일부 장관 할 것 없이 다 좀 조언을 많이 해준 요 기사가 좀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